8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자리 잡고 있는 한편으로 요즘 야외에서 가족 친지와 소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캠핑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캠핑 어린이라고 캠핑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이른바 캠린이라 부르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캠린이들을 비롯해 캠핑족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용품 구매입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불법 캠핑용품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방식으로 버젓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이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 짝퉁 리틀 랜턴을 뜻하는 일명 짭턴을 검색해봤습니다. 캠핑족이 사용하는 일종의 은어입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리틀 랜턴은 캠핑을 할 때 쓰는 작은 조명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짭턴의 가격은 16,900원, 시중에서 5만 원 안팎에 판매되는 정품 랜턴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짭턴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 중 하나는 해외 제품을 대신 구매해 판매한다는 이른바 구매 대행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광저우 산인 해당 제품의 정보에는 가스 안전법 문제로 한국 직배송이 어려워져 해외 직발송으로 바뀌었다며 해외 구매 대행 상품으로 아주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불량 검품까지 완벽하게 해 안전하게 수령 가능한 직구 대행 상품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써보고 올린 리뷰의 내용은 다릅니다. 리뷰 작성자는 결합하는데 갑자기 가스가 엄청나게 새면서 불이 붙어 집 다 날릴 뻔했다며 손에 화상은 물론 머리도 탔다고 적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 해서요. 괜찮죠. 괜찮고 괜찮으니까 그런 게 염려되시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계속 오는 거니까 그렇게 염려되시면 그냥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도 있나요? 안전인증 해외, 같은 게? 해외 제품은 없어요. 안 받았으니까 없죠. 안전인증이 있었으면 수입해서 팔았겠죠. 해외 배송으로 안 하고. 국내의 가스용품 제조업체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초기 인증 비용과 제품을 제조할 때마다 혹은 일정 기간마다 꾸준히 일정 액수의 인증 비용을 지불하며 생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까다로운 절차와 감시로 보다 민감하게 생산하고 출시합니다. 새로 개발한 A 가스용품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국내 제조업체는 우선 어떤 제조 시스템을 갖고 어떻게 생산하겠다는 일종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 뒤 기술 검토를 받고 허가를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습니다. 이후 제조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규정 등을 가스공사가 검사하고 이를 통과하면 제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면 또 가스공사가 제품 하나하나 일산화탄소 함량 등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통과해야만 가스용품 판매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술 검토 비용이 일단 있고요. 허가증을 발급하면 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 네. 접수하는 그다음에 안전관리 규정이라 그래가 또 그 비용이 또 따로 있고 최초 검사 신청하는 비용이 또 있고 그다음에 그 검사가 완료가 되면은 또 현장 가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또 검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검사 비용은 뭐 품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근데 네. 이 모든 절차를 패싱한 구매 대행 가스용품들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네. 이 가스 제품들은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네. 어느 정도 수준 이하여야지만 통과를 해요. 네. 되게 까다로워요. 그게. 그래갖고 해외에서 정식 수입하는 업체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엄청 힘들게 가스안전검사를 받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 소량씩 구매하는 것들은 그거를 이제 피해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옷, 신발, 전자제품 등의 구매 대행은 소비자의 선택 책임이 더 커지는 방식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스용품만큼은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가스용품 같은 것들은 좀 위험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엄격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쵸.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는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책임이 큰 구매 대행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생활용품법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 대행 판매해도 되는 특례 규정이 있는 반면 가스용품은 관련법에 구매 대행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스용품은 구매 대행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인식입니다. 액화석유가스법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특례 규정이 없거든요. 특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뭐 구매 대행이든 병행 수입이든 뭐 그냥 이걸 수입해서 재고를 한국에 두고 판매하는 경우와 다르게 처벌하거나 뭐 다르게 법 적용을 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수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안전불감증을 버리고 캠핑용 가스용품을 구입할 때는 국가통합인증 KC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다른 제품과 달리 가스용품의 경우에는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시에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캠핑용품 등 여름철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서 가스용품은 빠졌습니다. 캠핑종 500만 시대라고 하는데 관련 안전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한지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관세청의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라는 문서의 일부분입니다. 가스용품을 비롯한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든 구매 대행이든 상관없이 모든 가스용품의 경우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무조건 안전검사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구매 대행을 하는 그 판매자도 그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서 이 필요한 검사를 받고 인증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런 인증을 받지 않고 그렇게 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조계 해석에 따르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수입과 판매는 엄연한 불법. 그런데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용품 구매 대행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로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우려가 높은 제품들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48개 제품 중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돼 부적합률이 48%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엔 물놀이 튜브, 전동 킥보드 등 어린이 상품이 포함됐고 가스용품은 없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11일엔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캠핑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의 30.5%에 해당하는 캠핑용품에 대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통관 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라는 명령을 관세청에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증 없이 반입되는 불법 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시 캠핑용품 조사 대상엔 휴대용 선풍기, 전기 모기채, LED 랜턴 등이 포함됐고 가스용품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제품의 구매 대행과는 달리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제조 판매하는 건 그 자체로 불법이지만 아무런 감시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점검 계획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법률에 따라서 이제 사용 전에나 아니면 수입을 하시는 분이 검사를 맡으셔야 되고 저희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런 거를 담당을 해가지고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캠핑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올해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길이 좀 막히다 보니까 이 국내 여행을 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감염 우려가 적은 이 캠핑이 좀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캠핑족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근데 이 캠핑족들의 불법 행위가 좀 만연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산이나 바다에서 짧은 여행을 즐기는 캠핑족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 놓는 얌체족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텐트 알박기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피서객들이 몰리는 주말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장기간 텐트를 쳐놓은 소위 알박기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텐트만 오래 설치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취사를 위해서 주변에 이제 불판과 냄비 등의 갖가지 캠핑 용품들과 그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스통도 그대로 방치한다던가 쓰레기도 아무렇게나 버리는 등의 비매너 행위로 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뭐 깔끔하게 쓰지 않는 거는 다반사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좀 본인 양심에 맡겨야 하는 일이지 이게 좀 불법이라고까지 하기가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알박기 행위 같은 경우에는 엄연한 그 공유수면법 위반 행위가 되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공유수면법은 제5조 제1항의 금지 행위로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 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법 제8조 제1항 9호에서는 공유수면의 점유사용 허가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 사용하는 행위도 법에 제촉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일명 차박이라고 해서 이 캠핑카나 또 이제 본인의 차를 좀 개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차에서 숙박을 하는 캠핑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4,131대에 불과했던 캠핑카가 지난해 말에는 24,869대로 5년 만에 약 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차박 쪽이 급증하고는 있지만 그 생태자연 1등급 지역, 그러니까 캠핑이 금지된 곳에서도 취사와 야영, 심지어 쓰레기까지 버리는 행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라는 특성을 이용해서요. 공영 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를 해놓고 불법 캠핑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그 허가받은 캠핑장이 아니라 주차장이라서 취사와 야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그 경인 아라뱃길이 지금 이런 얌체 캠핑족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보면은 그 아라뱃길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라뱃길 북측 계양구 다남공원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양옆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도로는 차량 한 대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비좁아졌고요. 돌발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바로 옆에 주차장에는 캠핑카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곳들이 대부분 좀 공유지일 것 같은데 이게 좀 지자체 차원에서 좀 단속하면 되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는 이제 권고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 캠핑족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서 그 단속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캠핑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처음에는 이제 계도를 하고 이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입구에는 뭐 취사와 야영 금지 팻말은 있는데요. 뭐 이것은 거의 이제 효과가 없고요. 1차 경고 후에 계도 요원이 지나가면은 다시 또 캠핑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느슨한 단속 때문에 아예 그 캠핑카를 일주일 내내 해변에 세워두고 전세 낸 것처럼 쓰는 얌체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캠핑카의 경우에는 장기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듣고 나니까 좀 보통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현상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휴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과의 대면을 최소화하거나 이제 차단하는 이제 언택트, 비대면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새로운 휴가 트렌드로 이제 캠핑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휴식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계도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매우 적고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아는 시민도 드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캠핑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이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캠핑객들이 스스로 성숙한 캠핑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어쨌든 이 얌체 캠핑을 즐겼다가는 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서 좀 모두가 양심적인 휴가를 좀 즐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정의연의 회계부정 등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 14일 정의연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사적 유용, 안성쉼터 메인 매각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방조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박 전 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을 처음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4년 넘게 20여 명의 박 전 시장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성고충을 말하고 인사이동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올해 8.15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언급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법무부 장관 상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한 달 만인 오늘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습니다. 청원인은 추 장관은 국민을 무시하고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한다고 하는 등 안하무인으로 역대 이런 법무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탄핵 청원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